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태영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 회사채 발행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시장은 계절로 치면 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지난해, 특히 지난해가 추운 겨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은 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봄이라도 요즘 기후처럼 이상 기온이 만연한 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력 시장 보면은 블랙아웃이 있었는데 아마 블랙아웃이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있는 게 아니라 간절기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에 따른 봄의 그 이벤트들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전망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리하고 그리고 회사채 발행 시장 크레딧 그리고 에코티 시장 그리고 내년에 예상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올해 아마 지난해 레고랜드 이후에 1, 4분기에 급격한 금리 하락이 있었고 또 그 하락의 배경들이 아마 올해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졌었고 또 생각과는 다르게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후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오른쪽 그래프처럼 미국의 3년, 10년 우리나라 국고금리를 보더라도 미국의 3년 및 10년 금리가 5%에 터치할 정도로 금리가 크게 올랐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2월 들어서 또 금리가 또 크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내년 전망을 하면서 금리 변곡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007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12년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르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좀 보면 공통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하 이전에 이미 시중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었고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내년 전망도 제가 보기에는 역시 금리는 11월 말부터 벌써 지금 어제 금리 미국이 동결한 이후에 크게 떨어졌던데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한 시중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먼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금리 전망, 미국 금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금리는 미국이 아마 3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어제 미국의 점도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한 7월 이후에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1.4% 정도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었고 내년 2.1% 정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마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내년에 2.1%좀 피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 전망을 2.1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가장 큰 요인들이 기저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경제 전망의 상승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물가 상승과 관련돼서 최근 아까도 전문의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내년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에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원 물가는 좀 빠르게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제의 상승률 그리고 물가 안정을 생각해 보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와 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저희는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담대 대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가계대출 증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좀 제한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발행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 효과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스풀도 크게 축소를 했었습니다. AA 기준으로 150, 170까지 그 스풀이 확대됐던 지난해 연말 비교해서 거의 70에서 100bp 정도 스풀이 축소됐고, 그렇게 강한 시장이 1, 4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A등급, 그 다음에 트리플 B등급은 AA 이상의 우량 등급 대비해서 축소폭이 굉장히 적었던 1, 4분기였었고요. 2분기 이후에는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크레딧 스풀도 더 좁히지 못하고 횡보를 11월까지 계속 횡보하고 있었고, 12월 들어서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조금씩 스풀이 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찰 스프레드를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 약 AA 등급이 11bp, 24bp 정도 민평 대비의 낙찰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약 14bp 언더로, 하반기에는 민평 수준으로 AA 등급이 낙찰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아주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발행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 효과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요. 21년에 연초 효과가 몇 주 동안 진행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올해 연초 효과가 훨씬 더 강했었고, 올 상반기에 39조 정도 발행이 됐던 시장에서 1, 2월 달에 벌써 18조, 19조가 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느 때보다도 연초 그 강세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가 오른쪽 그래프처럼 상반기 약 9조 3천억 정도 순발행이 됐었던 반면에 하반기는 금리가 오르면서 약 7조의 순상환 시장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스프레드 관련돼서 저는 이제 오늘 벌써 국고가 3%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고가 떨어진 만큼 스풀은 빠르게 축소는 되지 않겠지만, 내년에 국고가 지금 기준금리가 3.5고 국고가 3%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고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회사채 스풀은 내년 상반기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이지만 이상 기온이 만연한 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풀도 굉장히 축소 확대가 자주 일어나는 내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PF 시장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좀 복병일 수 있는데, 이런 PF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크레딧 시장에 위기 요인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크레딧 스풀이 특히 저등급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내년 만기되는 회사채 중에 좀 우려 요인을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A등급의 만기가 좀 많다는 겁니다. A등급이 약 15조 정도 만기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A등급 만기가 15조인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 보통 10조 내외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0조 내외의 그 만기조차도 채우지 못했는데, 올해 A등급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나 스풀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A등급 15조 발행에 대한 굉장히 유의사항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행 시점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상반기 발행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AA 등급의 상하반기 비중은 상반기 만기가 2배 정도 많고, 반대로 공사채 및 은행채의 상하반기 만기 구조를 보면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2배 정도 많은 것 같고요. 은행채도 하반기에 좀 발행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도 상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고 시장 상황도 상반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더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발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각 섹터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에 있는 공사채인데요. 공사채 내년 만기가 78조 정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로 보면 81조 이후에 약 두 번째 만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80조 내외의 만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사채 발행은 일부 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채는 저희가 처음 내년 시장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전망을 할 수 있는 게 여전채인 것 같습니다. 여전채가 꾸준히 발행을 증가시키고 있고 특히 내년 만기가 80조가 넘어갑니다. 저희는 내년 발행은 좀 발행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등급별로 여전채 내의 등급별로는 굉장히 좀 격차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AA 이상의 카드채 발행은 뭐 충분히 가능한 양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싱글 A급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시기 그리고 규모, 만기 등을 잘 고민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내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채도 약 80조 수준 내외는 발행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채는 뭐 지난해부터 은행채 발행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많이 풀어졌고 반면에 내년 만기가 올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만기가 좀 준 측면이 있고 해서 아마 은행채는 올해보다는 발행이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회사채는 내년 만기가 공모 기준으로 약 63조 8천억 수준입니다. 내년 63조 8천억 수준인데 올해가 약 60조가 좀 12월 말까지 하면은 60조가 좀 안 되게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완화되고 또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든다고 보면 내년 63조 이상의 회사채 발행도 충분히 예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설비 투자 관련된데 어제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GDP를 내년 2.1로 전망을 했던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저효과가 충분히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설비 투자가 조금 내년에 늘어나는 걸로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도체 관련된 수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설비 투자의 증대 그리고 저희가 회사채 및 유상증자에서 설비 투자 항목으로 발행됐던 내역들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2022년, 23년이 지난 21년에 비교해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GDP가 내년에 2.1까지 상향이 되고 설비 투자의 내년 상승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설비 투자와 관련된 발행 수요 이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채 발행도 내년에 좀 증가 요인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시장, 상대적으로 좋은 시장을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저희는 또 내년 시장에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은 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만기되는 63조 내외의 회사채 중에 약 27%, 30% 수준이 21년에 발행이 됐던 채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2년 전, 3년 전에 발행됐던 이 금리를 보시면 보통 1%, 2%대 발행 금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에 발행됐던 채권들이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발행 금리가 약 4%, 5% 예상이 됩니다. 그런 4%, 5%의 금리 코스트가 기업들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처럼 상장사 이자 비용이 2022년도 이렇게 높아갔는데 3년, 4년에 이자 비용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거기에 비하면
아마 지난해 올해 기업들의 이익률 또 이익 구조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는 올라가는데 이익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내년에 우리 그 크레딧 시장의 복병이 되지 않을까. 크레딧은 어느 한 군데에서 뭔가가 이벤트가 생기면 시장 전체가 막히는 그런 분위기를 뭐 여러 해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트 증대와 이익률 하락에 따르는 크레딧 시장의 우려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에 말씀드린 B급, 싱글 A급의 내년 15조 만기의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수요 예측인데요. 수요 전망인데 저는 이게 전체 기관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올해 많은 기관들의 채권 참여율이 좀 저조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내년은 저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들의 전체적인 수요의 증대를 종합해 보면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채권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마 기관이 갖고 있는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해외 대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수준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동산 투자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기관들의 여러 상황을 보면 아마 유가증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지금 가장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가 연말에 주요 기관들을 만나보니 내년에 기관 투자자들의 채권 비중 확대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내년 시장이 좀 긍정적 요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티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시장은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천억 이상의 빅딜들 수도 감소했고, 또 규모도 조금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내년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들의 수요나 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일정 정도 레벨업이 주식시장의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발행사들의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섹터별 자금이 필요한 2차 전지부터 반도체 등 여러 섹터에서 유상증자 활용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4%대의 금리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대기업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증자에 대한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자를 하면 좀 부실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의 분위기는 증자를 해서 회사가 좋아지고 또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주들로부터 환영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가 상승 시 증자는 큰 좋은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슈들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중요한 이벤트들은 미국 대선이 있고, 또 저희의 총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부동산 PF의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전 내년의 관전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발행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물가가 지금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가능성. 또 한 가지는 중국 경제가 우리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중국 경제의 되살아나는 그 규모, 그 크기,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 PF의 대응,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은 좀 시장이 좀 올해 지난해보다는 발행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그 잠재되어 있는 복병들, 이상기후의
노출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데 잘 대응해야 되는 내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